안녕하세요. 책방언니 채널의 책방언니입니다. 여러분은 대화하는 거에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저는 참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엄마랑 얘기 좀 해 이러면 왠지 아이들이 긴장하거나 아니면 그걸 회피하거나 그러시진 않나요?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 아이들이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랬을 때 도망을 간다든지 싫어하고 거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들 둘을 키울 때하고 다르게 우리 꽁아리는 더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고 섬세한 아이여서 조금 더 대화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화법에 대한 공부들을 저는 조금 책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귀한 분을 알게 됐어요. 박지연 소장님이라고, 이분은 어떤 연결의 대화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한 8주에서 한 15주 정도 그런 어떤 임상들을 하고 정말 이렇게 잘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을 잘 도와주고 계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들, 임상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놓으신 책이에요.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진심을 전하는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의 대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누구나 다 정말 사실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정말 내가 하려던 얘기는 진짜 얘기는 이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막 얘기가 더 거칠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대화도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프롤로그에 보면 이 박지연 소장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또 정말 그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계신지 볼 수가 있었어요. 이해받지 못해서 혼자 울던 날들이 있었나요? 고함을 쳐서라도 그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나요? 억울함을 눈물과 함께 꾹꾹 삼키며 좌절한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서, 혹은 정말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던 적 우리 다들 한두 번씩 아니 여러 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화를 잘 배우면 우리가 꼭 누군가를 대화를 할 때 꼭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만 맞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를 바꾸거나 이기지 않고도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대화에 있으니까 그 대화에 대해서 잘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잘 공부를 하다 보면 상대를 보는 우리 마음의 시선이 변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역량이 확장되고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용기도 낼 수 있고 서로가 더 유익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질 수 있다고 우리 박지연 소장님은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본 전제가, 이분은 대화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건 결국 또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어진 어떤 시간과 상황과 우리한테 만나지는 그 사람들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모질게 말을 했다라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정말 더 말 한마디 정성 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과 행동은 내가 결국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했어. 그냥 생각할 게 없었어.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요. 결국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함부로 화를 내거나 막 폭언을 하거나 이런 거는 결국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으려면 그것들을 내가 통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말과 행동을. 그것들을 어떻게 잘 통제해 나가고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해나갈지는 이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 번씩 점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방법에 대한 거, 세 번째는 나를 보호하며 상대의 말을 들어보는 것, 네 번째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말하기, 다섯 번째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나눔 연습. 어떻게 연습하는지까지 이 책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누군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이 사람하고 대화가 힘들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화가 났거나 내가 마음이 다쳤거나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습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공감에 관한 거였어요. 우리가 일단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그 공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로는 알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있는데 정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감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해석을 섞지 않고 상대의 마음에 머무르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내 생각을 해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는 어떤 내 생각을 자꾸만 주장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공감하면서 듣는다라는 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상대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상황에서 그랬겠구나, 정말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거죠. 그 상대한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데, 우리 특별히 아이들한테는 자꾸 대화하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랑 얘기하기 싫지요. 또 그런 사람은 또 특징적으로 대체로 그런 대화를 자식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해요. 이제 그러면 꼰대란 얘기 듣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죠. 근데 정말 누군가 내가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혹은 이야기가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내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면서 같이 맞장구 쳐주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공감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듣는 것은 공감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맞장구 치거나 뭔가 동정을 하거나 감정을 맞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말을 자르거나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제대로 공감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건 그 상대방의 말에 숨겨진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 내 모든 의식을 두겠다는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라고 여기 박 선생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선 들어보겠다는 태도보다는 문제를 판단하고 뭔가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감하기만, 제대로 공감하며 듣기만 잘 할 수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편안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다 부분 뭐 하나 빠뜨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고함치기도 하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빛나는 하루로 살아내시길 기대합니다. 책방 언니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